투자론을 배워놓으면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론을 배우기가 좀 힘들어 하시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가 어렵냐? 계산 문제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에 들여야 되는 공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면서 한번 가볍게 볼게요. 지렛대까지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올라라고 왔습니다. 자, 지렛대가 타인 자본을 빌려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크게 만드는 거죠? 정해질 때 돈을 잘 빌린 거죠? 맞죠? 뭐가 높아야 된다? 지분 수익률이 커야 된다. 맞죠? 자, 그래서 보세요.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요거 세 가지 있습니다. 지분 수익률은 내 돈 수익률이죠. 맞죠? 총 자본 수익률은 내 돈과 남 돈을 합한 거죠. 저당 수익률은 어디예요? 금리. 은행이 버는 돈이죠. 그래서 요게 금리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 오케이? 저당 수익률이 뭐라고? 금리라고, 금리. 됐죠? 그래서 보세요. 자, 지분 수익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총자본 수익이 크고, 저당 수익이 제일 작아요. 뭐다? 정의 지렛대. 됐죠? 반대로, 지분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중에서 이걸 이렇게 봐야 되니까 금리가 제일 높다고. 나 돈 빌렸어요. 잘 빌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뭐가 생긴다?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생긴다. 제트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 클수록 부의 제트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지, 총, 저 이렇게 세 개 알고 계시고 지, 총, 저 이렇게 세 개 알고 계시고 지분 수익이 크고 총 자본 수익이 크고 저당 수익이 가장 작다. 뭐다? 돈 잘 빌렸다. 아시겠죠? 이때는 돈 왕창 빌려가지고 투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혹시나 무엇이 생긴다? 금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가지고 무엇이 저당 수익이 커지면 큰일 납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코로나 때 우리 금리가 0.5%, 0.25%였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는 가상금리 합쳐도 2.몇%대의 돈을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3점대 초중반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서 빌려보세요. 5%, 6%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때의 똑같은 10억이라도 그때는 얼마? 2천, 3천 냈다면 지금은 얼마? 5천, 6천 내야 되는 소리겠죠. 큰일 난 거죠. 그렇죠?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마다 지총자를 알고 계시고 저당 수익률이 금리다, 이자율이다, 은행의 수익률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이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정해질 때 돈 빌렸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뭐가 높아야 돼요? 지분 수익률이 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부여질 때 돈 빌렸어요. 큰일 났죠? 뭐가 높다? 저당 수익률이 크다. 정해질 때 지총 중에서 총 자본 수익률이 그래도 금리보다 높다. 잘한 거죠.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는 맞죠?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뭐다? 커진다. 여러분들 어느 누가 돈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리겠어요? 맞죠? 모두가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생각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맞죠? 근데 뭐다? 비율이 커질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뭐다?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부의 레버리지 돈 빌렸어요. 잘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죠? 뭐다? 근데 부채비율이 더 커진대요. 뭐가 되는 거예요? 망하겠지. 자기 자본 수익률은 아예 바닥으로 가겠죠. 그 말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하나만 별표. 지렛대 효과의 별표. 남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잘 빌렸다. 지, 총, 저 좋습니다. 남으로부터 돈 빌렸는데 큰일 났다. 뭐다? 저, 총, 지 이렇게. 그래서 지총조 하시고 지분 수익이 크면 정의 지렛대, 저당 수익이 크면 부의 지렛대. 그리고 문제 이렇게 나와요. 중립적 지렛대. 자, 기출지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어디에? 지분 수익률에 혹은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아요? 네. 왜? 중립적 지렛대니까. 됐죠?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분 수익률에다가 별표 하나만 하시죠. 지분 수익률의 또 다른 말은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분 다른 말보다 자기 자본, 총 자본. 이거의 차이가 뭐예요? 자기 자본은 누구 돈? 내 돈만.
총자본 누구? 내 돈과 누구도? 남돈의 합. 됐죠? 이건 남돈에 대해서 이자 내는 거. 됐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발표하시고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풀어볼게요. 레버리지 관련 설명은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타인 자본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증가된다. 맞습니까? 네, 맞네요. 자, 이번에 별표. 이번에 별표.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 문제. 어떻게 푸는 거다? 총 자본 수익률 더하기 총 자본 수익률 빼기 저당 수익률 곱하기 마다 부채 비율로 구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어떻게 구한다고? 총 자본 수익률에서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빼고 부채 비율 곱하기 구한다. 계산서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되는 겁니다. 됐어요? 총 더하기 총 빼기 저 곱하기 부채 비율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숫자 쓰면 돼요. 총 자본 수익률 몇 프로예요? 15%. 맞죠? 더하기 15% 빼기 몇 프로? 12% 곱하기 부채 몇 프로? 200%. 됐죠? 첫 번째 3 나오죠? 곱하기 얼마? 200%. 얼마 나와요? 6 나오네요. 더하기 얼마? 15 하시면 되겠죠. 이거 얼마? 21%가 되겠네요. 이게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됐죠? 몇 프로? 21%가 된다. 총 더하기 총에서 저 빼고 부채 비율 곱한다. 됐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몇 프로? 21%. 되셨죠? 21%입니다. 됐죠? 자, 3번, 4번 묶어주세요. 3번, 4번 묶어주세요. 자,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했어요. 돈 빌렸다 큰일 났어요. 오케이? 근데 부채 비율만, 지금마다 금액만 맞춘다고 해서 이자율이, 정의 레버리지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오케이? 뭐라고? 안 바뀐다고. 전환할 수 없다. 근데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어요. 금리가 6%예요. 6%. 근데 뭐다? 이자율이 낮아졌죠. 얼마로? 3%로. 뭐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3번, 4번 집은 묶어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는데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바뀌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뭐다? 이자율의 하락. 감 잡았죠? 뭐라고? 이자율의 하락이라고요. 4번 지문에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둘 맞는 지문. 됐죠? 총자본과 저당 수익률마다 동일합니다. 잘라주시고 부채 비율 변화는 어디에?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다? 중립적 지렛대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틀린 것을 올라라고 왔습니다. 자, 요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 총, 저.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죠? 근데 보세요.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 빼서 뭐가? 정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 뭐라고?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 차감해서 정의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건 잘라주시고요. 정의 수익률 나오면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자, 잘 보세요. 지분 투자 수익률이 가장 커야 되죠. 맞죠? 총 투자는 더 작아야 되죠. 그럼 보세요. 숫자 쓰면 돼. 얘는 헷갈리면 안 돼요. 10, 7, 5 썼다 칩시다. 됐죠? 보세요. 총 투자 수익률 얼마? 7%. 지분 수익률 얼마? 10%. 맞죠? 이게 지금 정의 레버리지인데 7에서 10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부가 나와야 부가. 마이너스 나와야 된다고. 아시겠죠? 제가 늘 얘기하죠. 모르면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서 써보라고. 그럼 잘 보인다니까.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를 로드가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에서 총을 뺐을 때 지에서 뭐다? 총을 뺀다. 그래서 요것도 바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G에서 총을 빼야 10에서 7을 뺐을 때 양수가 나와야 뭐다? 정의 레버리지가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왜? G가 가장 크니까요. 됐죠? 뭐다? G, 총, 전이니까요. 다음 몇 번? 1번. 예, 맞습니다. 자, 나왔잖아. 차이 비자율. 이게 뭐다? 이게 저당 수익률. 뭐다? 뭐보다? 총수지보다 높은 경우에 뭐다?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정이 부로 바뀔 수 있다.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뭐라고?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지분 투자 수익률은 증대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뭐다? 지분 투자의 수익률 감소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 은행 가서 돈을 많이 빌릴수록 금리가 올라갑니다. 왜? 위험하니까요. 아시겠죠? 저당 수익률이 뭐다? 총장 수익률이 큽니다. 정이에요? 부예요? 부. 맞죠? 부채 더 높인대요. 미쳤네. 그죠? 미쳤네. 그죠? 야, 지금 돈도 못 버는데 돈을 더 빌린대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요? 박살 나겠지. 됐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3번에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하나만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뭐라고?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 즉 뭐다?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몇 개? 두 개. 첫 번째와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했어요. 총 자본 수익률 더하기 총 자본 수익률 빼기 저당 수익률 곱하기 뭐다? 부채 비율로 한번 했습니다. 됐죠? 우리는 이제 1번 구하자. 1번. 이거 혹시 기억나요? 지분 수익률? 내 돈. 누가? 순이가. 그렇죠? 내 돈 누가? 순이가. 순영화소득에서 이자 빼고 가치 상승분을 더했다. 우리 이걸로 푸는 거예요. 내 돈 누가? 순이가. 내 돈에 대한 순이가. 순이가를 내 돈으로 나눈 값. 내 돈이 뭔데? 지분. 순이 뭔데요? 순 영업소득. 이는요? 이자 상환액. 가는요? 가치 상승분입니다. 됐죠? 요거는 잘 봐두세요. 순 영업소득, 이자, 가치 상승분. 이게 뭐다? 순이가. 됐죠? 자,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자,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가치 상승분이 없다는 소리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보세요. 기억이네, 기억. 자, 볼게요.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1조 중에서 대출 얼마? 6천. 내 돈 얼마? 4천. 내 돈 얼마 들어갔다고? 4천 들어갔다고. 됐죠? 내 돈 얼마? 4천. 됐죠? 위에 순영업소득 얼마예요? 1,000만 원. 순 얼마? 1,000. 빼기 이자 내야 되겠죠? 맞죠? 얼마 빌렸어요? 6천. 몇 프로? 4%. 6천만에 4% 얼마? 240만 원. 맞죠? 가치 상승을 더 해야 되는데 가치 올랐다고 안 올랐다고? 안 올랐다고. 됐죠? 그럼 얼마? 860만 원을 얼마로? 4천만 원으로 나눴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840만 원. 나누기 얼마? 4천만 원. 얼마 나옵니까? 860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860만 원이죠. 860만 원. 나누기 얼마? 4천만 원. 얼마 나옵니까? 맞죠, 지금 이거? 얼마 나옵니까? 860만 원. 나누기? 미안해요. 안 그래도 이상한 상황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160만 원. 죄송합니다. 760입니다. 죄송합니다. 760 나누기 얼마? 4천. 문제 어렵네. 몇 프로? 19%. 됐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가격이 5% 올랐죠. 맞죠? 가격이 소리 되네요. 이건 똑같아요. 얼마? 4천만 원 분의. 맞죠? 1,000만 원 빼기 240만 원 더하기 가치 상승분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1억짜리. 맞죠? 가치 얼마? 5%가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얼마 더합니까? 500만 원 더합니다. 됐죠? 하시면 얼마 분의? 4천만 원 분의. 아까 760이었죠? 이거 더하기 500 얼마? 1260만 원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260만 원 나누기 얼마? 4천만 원 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31.5%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가치가 안 오르면 19%, 가치가 오르면 31.5%. 다음 몇 번? 4번 이었습니다. 하나 체크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투자로는 계산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투자로는 이론을 싹 다 외우는 것보다 오히려 계산 문제가만 나와가지고 계산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 계산 문제는 각각 따로 소위 말하는 그 개인 플레이 하는 문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론을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저는 항상마다 계산 문제 잘 풀어주세요. 넘어올게요. 자, 5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죠.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맞죠? 가격이 얼마인데? 10억인데, 내 돈 얼마? 5억. 남 돈 얼마? 5억. 됐죠? 이것도 그려봅시다. 자, 뭐다? 기억 50%. 됐죠?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5억. 순영돈 얼마? 3천만 원. 빼기 이제 얼마? 5억에 몇 프로? 4% 얼마? 2천. 더하기 가치 상승 얼마? 10억에 얼마 올랐어요? 2% 얼마? 2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5억 분의 얼마? 3천만 원. 몇 프로예요? 6%. 됐죠? 요게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니은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니은 몇 프로? 80%. 그럼 바꿔야 되겠죠?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2억. 남 돈 얼마 들어갔어요? 8억. 맞죠? 그래서 보다 내 돈 얼마? 2억 분의. 맞죠? 순영돈 얼마? 3천만 원. 똑같죠? 빼기 이자가 바뀌겠죠. 얼마? 8억. 맞죠? 몇 프로? 4%. 4, 8에 3,200만 원. 더하기 가치 얼마? 2천만 원. 올. 죄송해요. 가치 얼마? 2천만 원? 똑같네요. 맞죠? 가치 똑같으니까 2천만 원 되겠습니다. 하니까 얼마 나와요? 2억 분의 얼마? 1,800만 원. 몇 프로? 9%. 됐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돈을 빌려야 돼요, 안 빌려야 돼요? 빌려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빌려야 돼요. 빌릴 수 한 최대한 다 빌려야 돼요. 왜? 돈을 더 많이 빌릴수록 수익이 더 커지잖아요. 맞죠? 5억만 빌리니까 수익 얼마? 6%. 8억 빌리니까 얼마? 9%. 이거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모아야 돼요. 이게 언제 벌어지냐고요? 코로나 때요. 그래서 영끌을 이 타이밍, 그래서 언제? 영끌을 이 타이밍에 한 거예요. 그 분들이 아시겠죠? 오케이? 왜? 금리가 낮았으니까.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다음 몇 번? 6%와 9%.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됐죠?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오시죠.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하는 계산 문제 잘 풀어야 됩니다. 자, 투자 수익 몇 프로? 15%. 금리 몇 프로? 10%. 현재 활용하고 있는 얼마? 비율 얼마? 대부 비율이 60%이고 대부 비율 얼마? 80%로 높아진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 얼마만큼 상승하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만큼 상승하는가라고 나왔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봅시다. 자, 이쪽 보세요. 자, 대부 비율이 60%래요. 부채 비율은 얼마예요? 대부 60%라는 것은 100분의 60이죠? 맞죠? 대부가 뭔데요? 부동산 대비 부채의 비율. 맞죠? 가치를 100으로 봤었을 때마다 부채가 60인 소리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게 뭐다? 대부 비율. 부채를 어떻게 구하냐면 부채를 무엇으로? 내 돈으로 나눈 값. 내 돈이 뭔데? 지분. 맞죠? 부채는 똑같죠? 몇 프로? 60%. 맞죠?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 됐어요? 왜? 전체 가치가 100이래요. 남 돈이 60%래요. 내 돈 얼마 들어갔다고? 40 들어갔다고. 됐어요, 지금? 그래서 몇 프로? 150%. 몇 프로? 150%. 됐죠? 이거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 맞춰야 돼요. 대부분 몇 프로? 몇 프로? 80%. 80%. 80% 맞죠? 80% 맞죠? 80%. 부채비 몇 프로?
몇 프로? 400%. 됐어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왜 헷갈릴 이유가 없냐? 100분의 80이죠? 맞죠? 위엔 똑같죠? 맞아요? 그럼 뭐다? 밑에 얼마? 2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걸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헷갈려서 그래. 80 뭐야? 남돈이죠? 맞아요? 100은 뭐다? 내 돈과 남돈의 합이죠. 왜? 부동 가치니까. 맞죠? 됐어요? 80 얼마? 남돈이죠. 내 돈 얼마? 20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부채 비율은 위와 아래 합이 무조건 100이에요. 오케이? 위와 아래 합 무조건 100이라고. 왜? 남돈을 내 돈으로 나눈 값이 부채 비율이니까요. 근데 대부 비율은 위에가 남돈이에요. 밑에는 뭐다? 내 돈과 남돈의 합이라고. 됐어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얼마? 대부 비율이 몇 프로일 때? 60%일 때. 부채 비율이 얼마? 150%. 대부 비율이 얼마? 400%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대부 60%일 때 얼마? 부채 비율은 몇 프로? 150%. 대부 80% 얼마? 400% 이렇게 된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어떻게 구하는 거냐? 어떻게 구하는 거냐? 총 더하기 총 빼기 저 곱하기 몇 프로? 150%. 부채 비율 기억나죠? 오케이? 총점수는 얼마? 15% 더하기 15 빼기 몇 프로? 10% 곱하기 뭐야? 150%. 됐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 요거 몇 프로 나와요? 7.5에 이러니까 얼마? 22.5가 나오겠네요. 이게 7.5잖아.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갑자기? 아까 똑같은 거 하는 거잖아. 아까 했잖아, 방금. 이게 뭐라고? 부채 비율이라고. 이럴 거예요, 저한테 지금? 방금 했잖아, 부채 비율. 부채 비율 구한 거지, 부채 비율. 됐죠? 150이라는 뜻은 대부 비율이 60%일 때 부채 비율 얼마라고? 150% 그 뜻입니다. 됐죠? 이렇게 구하는 거고. 두 번째입니다. 똑같이 구하면 되지. 얼마? 15 더하기 15 빼기 10 곱하기 얼마? 400. 됐죠? 이거 5죠? 5, 4 얼마? 20. 몇 프로? 35%.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변한 거예요? 22%가 20.5%가 35%가 되네요. 얼마만큼? 12.5%만큼마다 상승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근데 푸셔야 돼. 이거 돈 빌리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됐죠? 왜? 돈을 빌릴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졌으니까. 됐죠? 다음 몇 번? 12.5%. 다음 몇 번? 3번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보세요. 저 보세요. 대부 비율이 60%래요. 부채 비율은요? 150%. 대부 비율이 80%래요. 부채 비율은요? 400%. 아시겠죠? 자, 봐봐.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시험에 나왔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대부 비율 60%래요. 됐죠? 개론쌤은 무슨 생각하냐? 부채 비율이죠. 위에 얼마? 60. 밑에 얼마? 40. 바로 나와야죠. 얼마? 150%. 됐죠? 자, 해볼게요. 대부 비율이 20%래요. 20%래요. 부채 비율은요. 위에 뭐다? 20. 밑에 얼마? 80. 몇 프로? 25%. 얼마? 4분의 1. 됐죠? 자, 마지막. 대부 비율이 50%래요. 부채 비율은요. 위에는 똑같이 50. 밑에는 50. 몇 프로? 100%. 아시겠죠? 부채 비율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위아래를 더해서 100이 되면 돼요. 위아래를 더해서 100이 되면 돼요. 위아래를 더해서 100이 되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위는 고정. 위는 고정. 똑같은 거잖아.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 대부분 60%일 때 부채비율 얼마? 150%에 달하는 소리 아시겠죠? 체크 안 해주세요.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또 나오잖아.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기가. 기출 문제거든. 대부분 50%입니다. 부채비율 몇 프로? 바로 나와야지. 몇 프로? 100%. 그렇지. 따라주시고 부채비율이 50%인 경우를 골라라. 끝났네. 얼마? 10. 첫 번째부터 골라볼게요. 10 더하기 10 빼기 8 곱하기 얼마? 100. 됐죠? 얼마? 12%. 됐어요? 두 번째 10 더하기 10 빼기 8 곱하기 몇 프로? 50%. 얼마? 11. 답은 몇 번? 12%? 12%. 답은 몇 번? 1번 끝. 참고로 기출문제인데 출제위원이 오류낸 문제입니다. 부채비를 몰라서. 부채비를 잘못 줘서 오류낸 겁니다. 저희가 옳게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오류를 냈냐? 이거를 11%로 한 거야, 답을. 이거 12%로 한 거야. 그래서 답이 오류가 생긴 거예요. 오류 몰라도 돼요. 알고 싶어 하지 마요. 알겠죠? 오류 알려주면 더 헷갈리는데. 몰라도 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총 더하기. 총에서 저 빼고 뭐 곱한다? 부채비율을 곱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됐어요?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데 다들 못 풀어 난리라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발표 하나 하시고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 몇 개? 2개. 됐죠? 혹은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 몇 개? 2개. 첫 번째보다 내돈분해. 지분에 대한 맞죠? 누구? 순, 이, 가.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총 자본 수익률 더하기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 빼서 뭐 곱한다? 부채 비율 곱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문제 나왔는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여러분들 이론 주구장창 외우는 것보다 이거 공식 하나 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맞죠? 이거는 생판 모르는 내가 처음부터 오늘부터 공부합니다 하는 분도 이거 알 수 있단 말이야. 난 너무 가슴이 아파. 이런 계산 틀리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봐봐요. 좀 잠깐 넘어봐봐. 민법.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갑, 을, 병, 정, 선이, 무과실. 이거 계속 그리죠? 이것보다 이게 낫지 않아요? 물론 민법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내 말은 이걸 가지고 얘는 선인지 무과실인지 얘는 악인지 얘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다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걸 다 외울 바에는 이거 공식 하나 눈을 찍어가지고 보면서 외우겠다. 그리고 여러분 더 멋있잖아. 민법 한 문제 풀었어요보다 계산 문제 한 문제 풀었어요. 더 멋있잖아. 그렇죠? 물론 뭐 민법 교수님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라고 아시겠죠? 계산 문제 잘 풀리던데 이게 멋있잖아. 그죠? 너 이거 하나 푸시라고. 딱 설명해주면 되지. 내 돈 누가? 순위가. 총 더하기 얼마? 총 빼기 저당수익 곱하기 받아 부채 비율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쭤보세요. 이제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물론 민법도 중요합니다. 민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법 사람도 또 혼날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세요. 참나. 자,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투자 자원 일부가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돈을 못 갚습니다. 무슨 위험? 무슨 위험? 돈 못 갚아요. 무슨 위험? 금, 융적 위험. 맞죠? 돈 못 갚는다. 무슨 위험? 금, 융적 위험.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 변동으로 인한 수익성의 불확실성. 무슨 위험? 운영 위험. 경기 침체입니다. 무슨 위험? 사업 위험.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가볍게 푸셔야 되겠죠. 자, 이제 오세요. 여기에 별표 하나만. 투자의 위험의 별표 하나만. 투자의 위험 몇 가지? 5가지. 뭐가 있죠? 사, 금, 법, 인, 유. 됐죠? 사업상 위험 3가지죠? 시, 운, 위치. 금융 위험보다 부채 사용.
법률적 위험 정부의 정책. 인플레이션 위험은 화폐 가치 하락. 대출자는 무슨 금리? 변동이자율 선호. 맞죠? 그리고 뭐다? 차입자는 무슨 금리? 무슨 금리? 고정 금리 선호. 됐죠? 차고 어디에? 대변. 됐죠? 급한가 봐. 아시겠죠? 화장실에 못 간 거야. 그 사람 아시겠죠? 그러다 차고 대변했습니다. 유동성 위험입니다. 뭐 때문에? 황금성이 낮아서. 부동산은 빨리빨리 안 팔리니까. 맞죠? 시장 가치가 10억인데 빨리 팔려면 얼마? 7억. 6억에 내놔야 팔리겠죠? 그래서 뭐다? 낮은 황금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 낮은 황금성으로 인해서 뭐다? 시장 가치 하락 가능성입니다. 시장 가치 하락 가능성. (1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2번으로 넘어올게요. 자,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사업성 위험, 수익성에 대한 위험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법적 위험, 정부의 정책. 인플레 위험, 가격 상승률이 인플레보다 작으면, 인플레가 더 심해지면 구매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셔 효과와 연결된다. 오케이. 유동성 위험보다 환경성이 약하다. 자, 2번에 별표 하나만 주세요. 2번에 별표 하나만 주세요. 자, 여기 주세요. 순영업 소득과 현금 수익가 같다면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서 뭐가 나오는데? 세전이 나오는데. 오케이? 순영업 소득과 무엇이 부채 서비스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부채 서비스액이 없다는 소리겠죠. 부채 서비스액이 없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뭐다? 부채, 돈 빌린 거 있다 없다? 부채가 없다. 금융 위험 있다 없다? 금융 위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지. 자, 3번으로 넘어오시죠. 투자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요구 수익률마다 시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맞죠? 시간에 대한 비용을 우리는 무슨 위험률이라고 합니까? 무위험률이라고 얘기하죠. 위험에 대한 비용마다 위험 할증률이다 라고 포함하는 거죠.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자산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마다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한다라는 소리. 위험과 수익률마다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거. 맞죠? 위험이 올라가면 수익률도 올라갈 거니까요.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간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죠? 맞죠? 비체계적 위험을 어디까지? 0까지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보다 완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접으세요. 자, 이거 기억나죠? 3, 4, 포트폴리오 기억나죠? 상관관계가 플러스 1이면 효과에서 효과 없다. 효과 없다. 플러스면 효과는 있는데 효과가 작고, 마이너스면 효과가 있고 효과가 크고, 마이너스 1 효과는 최대다. 비체계적 위험 완전히 제거하였다. 그 뜻입니다. 됐죠?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위험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위험 할증률이라고 얘기하죠. 위험 할증률이다 라고 얘기하죠. 동일한 위험에서 무엇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위험에서도 위험 할증률은 달라질 수 있다. 위험 할증률. 위험 할증률. 됐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넘어오시죠. 4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요것이 높습니다. 투자해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아요? 다음 몇 번? 1번. 됐죠? 기대 수익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잘라주시고,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됐죠?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 무슨 수익률? 실현 수익률.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뭐도 수익률도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됐죠? 다른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투자안의 기회비용입니다. 요거 중요.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5번 질문에 별표를 해주세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5번으로 넘어오시죠. 투자와 위험의 수익에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올라라라고 왔습니다. 금융적 위험이란 뭐다? 부동산 투자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다?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다?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유동적 위험이 되겠죠. 유동성이 납시다. 유동성보다 적보다 유동성이 낫겠다. 유동성 위험이 낫겠다.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마다 고정 이자율 대신에 무엇으로? 변동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라는 소리입니다. 3번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투자 자산의 종목수를 늘릴수록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그렇죠.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보호적 투자자는 누구에 비해서 공격적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5번의 별표. 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대요. 뭐가 크다고? 요구 수익률이 크다고. 투자해요? 투자 안 해요? 투자? 해요? 안 해요? 투자? 안 하겠지. 왜? 내가 5% 요구했는데 이 건물이 3% 준대요.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수익률보다 감소하게 되겠죠. 가격은요?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뭐는 올라간다. 수익률은 점차 상승하게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이거? 됐죠? 물어보는 분들 있더라고. 잠깐만 있어보세요. 미치겠어요. 자, 수익이 얼마? 5천만 원이에요. 부동산 가치가 얼마? 10억이에요. 수익률 얼마예요? 5%죠. 맞죠? 수익률 5%죠? 오케이? 근데 인기가 없다고 가치 하락. 얼마까지? 5억까지. 수익률 얼마? 똑같이 5천만 원이에요. 수익률은요? 점차 상승하게 된다라는 소리라고. 이 말이에요. 됐죠? 인기가 없으니까 뭐다? 가치가 떨어지겠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뭐다?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 반대도 마찬가지. 반대도 마찬가지. 가격 상승. 반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마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고정됐을 때 수익이 고정되어 있다면. 아시겠죠? 가치에 따라서 무엇과 수익률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 봐주세요.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6번을 넘으시죠. 그냥 잠깐만. 이거 하나 체크합시다. 투자균형 체크. 기술이 큽니다. 투자합니까? 네. 가치가 올라갑니까? 네.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겠지. 됐죠? 요거 수익이 큽니다. 투자 안 합니까? 네. 가치가 떨어지고 뭐다?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뭐다? 둘 다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투자에 대한 균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안 팔리는 물건 있잖아요. 안 팔리는 물건. 그거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지면 뭐다? 결국 누가? 사겠지.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겠지. 주식 하시는 분들 이거 배당하고 똑같아요. 배당하고.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배당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알고 계시죠? 주식 가격이 막 올라가요. 배당률이 떨어지죠. 맞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일로 오세요.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올라라 나왔습니다.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혐오도가 큰 보호적 투자자마다 위험 혐오도가 작은 공격적 투자자보다 뭐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뭐에 대해서?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맞죠?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누구는? 보호적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이? 기울기는 완만해요? 가팔라요? 가파르다라는 거. 공격 투자자마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번입니다.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무엇을? 요구 수익률을 뭐함으로써?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 투자하겠다. 무엇이 기대 수익률이 커야 투자를 한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나왔죠? 오케이? 가치는 올라가는데 무엇은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점차 떨어지게 된다. 3번 질문 별표. 아까 똑같은 질문이죠? 3번 질문 별표. 일반적으로 투자에서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됐죠? 내가 예금에 투자하면서 10% 벌겠다. 말이 안 되죠, 한국에서. 그죠? 내가 코인에 투자하면서 10% 벌겠다. 말이 되죠. 왜? 코인은 위험이 크니까 수익도 많이 노릴 거고, 예금은요, 위험이 적으니까 수익도 적게 노린 거가 되겠지. 무위험률의 하락은 요구 수익률보다 하락시키는, 이쪽 오세요. 무위험률의 하락은 요구 수익률보다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의 별표. 요구 수익률의 구성요소입니다. 구성요소.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과 피셔 효과인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 그래서 요구 수익률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과 보다 예상 인플레이션까지 더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잠깐만 저 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나왔을 때 또 더 하는 게 있어요. 뭐다? 가치 하락분. 노 하락분. 가치 하락하니까 요구 수익률 더 요구하는 거지. 됐죠? 빼는 게 있어요. 그치. 뭐다? 가치 상승분. 됐죠? 또 빼는 게 있어요. 예상 디플레. 디플레가 안 나오겠지. 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강남에 가면 수익률이 예금 금리만큼도 안 나오는 부동산이 수두룩해요. 알고 계시죠? 지금 금리 얼마예요? 한 3% 정도, 3% 정도 맞죠? 몰라요? 지금 은행에 돈 넣으면 1년에 한 3% 남짓 나와요.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근데 강남에 가서 빌딩 건물 물어봤을 때 3% 이상 수익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2.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혹시나 4% 이상 나오잖아요. 초대박인 거예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은 왜 요구 수익률이 더 낮을까요? 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소리예요?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요구 수익률을 적게 요구해도 되겠죠. 그 말인 겁니다. 이해돼요 지금? 자, 저도 지금 저기 이제 아버님이 물려주신 저기 시골 저기 아주 먼 곳에 수익률이 거의 7%에 육박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탐나세요? 수익률 7%라고 탐나세요? 탐 안 나잖아. 왜 탐 안 나는 줄 알아요? 가치가 안 올라갈 거거든. 됐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이 수익률이 금리보다 낮아도 팔린 이유는 뭐에 대한 기대감?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적어도 강남의 부동산은 얼마? 2%대라도 팔리는 거예요. 뭐보다 낮은데 금리보다 낮다니까? 근데 왜 팔리냐고?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팔린다고요. 이제 이해돼요? 그 말인 겁니다. 됐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번에다 몇 번이었죠? 6번에다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당연한 원리겠지. 왜? 가치가 오르면 내가 월세 좀 덜 받아도 되잖아요. 맞죠? 가치가 팍팍 오르니까. 그 말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4, 후적 수익률마다 4, 전적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은 시장 이자율에 비례하고 자산에 대한 위험에도 비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기대 수익률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잠깐만, 이 문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옳지 않은 것은이죠. 맞죠? 근데 옳은 거 고른 거 아니에요? 맞죠? 일단 바꾸기 할게요. 옳은 것. 자, 이쪽 보세요. 기대수익률은 어디? 시장 이자율에 비례하게 될 거고, 자산의 위험에도 비례한다.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기대수익률도 올라가게 되겠죠. 이거 같이 체크해주세요. 기대수익률이 높으면, 맞죠? 대상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며 기대수익률마다
하락한다. 요거가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 되겠죠. 명목 이자율로서 무위험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값이다. 이건 뭐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명목 이자율에서 무엇을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값. 뭐다? 그거는 실질이죠. 실질. 이것도 바뀌었다. 실질. 여기 실질. 뭐다? 명목. 얘가 잘 필요 없는데. 실질 이자율에서 무위험은 뭐다? 명목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다. 이게 뭐다? 실질 이자율.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큰 경우나 손익 가치가 1보다 큰 경우에 뭐다? 투자한다. 내부 수익이 크면 투자하고요. 수익가보다 1보다 크면 투자한다고요. 보통 0보다 큰 경우라 얘기하죠. 0보다 큰 경우. 베스트 0보다 큰 경우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는 좀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7번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문제 좀 이상합니다. 이거 옳은 것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넘어올게요. 부당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나왔습니다. 투자가 위험 회피할수록 이라고 나왔습니다. 위험 회피합니다. 위험과 기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의 무차별 의 기울기 등은 어떻게 되다? 가, 파, 이렇게 된다.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위험 회피 항마다 보수적 투자자. 됐죠? 기울기가 가파르다. 됐죠? 가파르다. 왜 가팔라요? 위험을 더 회피하려고 하니까. 아시죠?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뭐다? 위험을 더욱더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됐죠? 평균 분산 지표를 따르면 체크하시고요. A와 B의 기준이 같습니다. 같죠?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큽니다. 맞죠? 수익이 같죠? 근데 무엇이? B의 무엇이? 표준 편차. 다른 말로 뭐다? 위험이 더 크다면 뭐 선호한다? A 투자안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소리.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계약을 하는 것을 잘라주시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위험을 떠넘기는 거죠. 뭐다? 전가에 속하며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을 뭐다? 전가의 방법이다. 뭐다? 이거는 위험에서 회피하는 거. 이게 뭐다? 회피. 또 확인된 겁니다. 위험 회피입니다. 위험 처리 방법 중에서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 이렇게 된다고. 그냥 위험 조정 할인율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잘 보세요. 그러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알고 계시죠? 위험에 따라서 보세요. 할인율을 조정하는데, 됐죠? 위험에 따라서 무엇을? 할인율을 조정하는데, 됐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 어떻게? 높게 적용한다. 큰일 나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라는 소리. 정리 하나 해주세요. 문제 오류난 거 하나만 체크해놓고 갈게요. 됐죠? 8번에는 4번까지 맞았고요. 위험의 처리 방법 중에서 보수적 예측 방법은 뭐다?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뭐다? 높게. 보수적 예측 방법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수익은 높게 낮게? 낮게. 비용은 어떻게? 높게 추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어디에? 투자 결정에 반영한다. 이런 사람 오면 중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아시겠죠? 수익률 5%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1층 기간 만료가 언제예요? 6개월 뒤요. 6개월 뒤에 수익률이 보장됩니까? 꼬치고 따지는 거지. 저게 금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꼬치고 따진다는 겁니다. 8번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9번 넘어오시죠. 자, 요거 수익률 몇 프로? 8%. 우리 요거 뭐 구하는 거다?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다.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곱하고 더한다. 맞죠? 곱하고 더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요거 곱합니다. 얼마? 1.2%. 됐죠? 곱합니다. 얼마? 4.0%. 곱합니다. 얼마? 2.6%. 됐어요? 30에 4%라고. 얼마? 1.2%. 맞죠?
50의 8%가 얼마? 4%. 20의 13% 얼마? 2.6%. 그래서 요거 세 개의 합입니다. 얼마가 됩니까? 6, 7.2%가 되겠네요. 이게 뭐다? 기대 수익률. 7.8%, 8%. 죄송합니다. 7.8%네, 맞죠? 7.8% 맞죠? 7.8%. 어머, 두 개네. 투자해야 하네요. 투자 안 한다. 왜 안 해요? 요거 수익률보다 작으니까.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넘어오세요. 요 문제 아주 쉽죠? 어떻게 한다? 곱해주세요. 얼마? 0.8. 맞죠? 얼마? 0.8. 요거 얼마? 3.2. 네모를 더했더니 8% 나왔다. 0.8 더하기 네모 더하기 얼마? 3.1. 이랬더니 얼마 나왔다? 8이 나왔다. 몇 프로 들어가야 돼요? 몇 프로? 4%. 맞죠? 여기 4% 들어가면 49% 얼마? 10%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4% 나가겠지. 몇 프로? 답은 4번 10%였습니다. 얼마나 쉬워. 틀릴 수가 없다니까.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보세요. 기대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마다 곱하고 더한다. 이거는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어. 뭐다? 있는 거 곱하고 더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투자 가치 하나만 체크합시다. 투자 가치 체크. 자, 이제 오세요. 무슨 말이냐? 투자 어떻게 구한다? 순 영업 소득을 무엇으로? 요구 수익률로 나눈 값입니다. 됐죠? 순 영업 소득 얼마예요? 3천만 원. 맞죠? 우리는 뭐 구하는 거예요? 요점 더 해야 돼요. 요거 수익률 구하는 거예요. 요점 더 해야 돼요. 맞죠? 요거 수익률 구성해서 무위험률 더합니까? 네. 위험할줄 더합니까? 네. 가치 상승분은요? 더해요? 빼요? 빼죠? 아까 기억나죠? 제가 왜 강남의 요구 수익률이 금리보다 낮아도 투자하는가 설명할 때 가치 상승분만큼을 기대하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 좀 덜 받아도 된다. 기억나시죠? 빼는 겁니다. 인플레는요, 돈 잃는 거니까 뭐다? 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빼고, 돈 잃는 거는 뭐 하는 거라고? 더 하라고. 감 잡았죠? 인플레만큼 더 해야 되고, 가치가 오르는 것만큼 빼도 되겠죠. 그럼 몇 프로 나와요? 10%? 10이 맞아요? 오케이. 12% 나오네요. 됐죠? 3천만 나누기 얼마? 12. 얼마 나옵니까? 2억 5천 나오네요. 얼마? 2억 5천만 원.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기출문제 응용이 한번 잘 봐주세요. 이게 작년 기출문제였지. 자. 이제 두 문제만 더 봅시다. 두 문제만. 자, 위험의 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을 분산, 경감시키는 것을 위험의 관리라고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위험의 관리. 다음 중 위험의 전가, 떠넘기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 뜻입니다. 됐죠? 자, 볼게요. 1번, 보험계약 혹은 리스 계약을 체결한다. 혹시나 불이 났었을 때마다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다? 대표적으로 계약은 뭐다? 전가에 해당합니다. 됐죠? 두 번째, 이자율 수합. 수합이 뭐냐면 바꾼다. 맞죠?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줬죠? 맞죠? 금리가 만약 올라가면 내가 손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은행과 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자율 수합을. 아시겠죠? 그럼 뭐다? 위험의 전가에 해당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계약을 한다. 이거 뭐다? 이것도 전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죠? 1, 2, 3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원청업자가 누구에게? 부분계약자가 하청계약을 맺는다. 책임을 넘기는 거잖아. 맞아? 역시 전가에 해당하는 거라고. 됐죠? 근데 이거 볼게요. 우리 여러분 그거 들어봤어요? 장기 수선 충당금 들어봤죠? 이거 누가 내는 거예요? 임대인이 내는 거죠. 명목상으로는 임차인이 내고 있다가 나갈 때 돌려주는 거죠. 맞죠? 그거 왜 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기 위해서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험의 보유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금이나 충당금을 설정하고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면 건물이 부서지거나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뭐다? 미리 준비한 충당금으로 위험을 처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다? 위험의 보유라고 합니다. 위험의 보유. 전가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13번입니다. 위험의 처리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이거 위험 조정 할인율 이렇게 그러면 영원히 감이 안 온다니까. 위험에 따라서 무엇을? 할인율을 조정한다. 위험 조정 할인율. 맞죠?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한다. 나왔죠?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됐죠? 위험이 크니까는 수익률도 어떻게? 높게 요구한다. 됐죠? 즉 뭐다?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기 예금에 넣었을 때 나의 수익률과 내가 가상화폐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 없겠지. 여러분 가상화폐 왜 투자해요? 높은 수익률을 바라니까. 맞죠? 대신에 원금 손실도 있고 하루 저녁에 10% 20%씩 막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기예금이나 국채와 같은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한다. 이거 위험을 감소하는 거예요? 위험을 피하는 거예요? 위험을 피한다. 위험의 회피에 해당한다. 위험한 짓은 안 한다라는 소리. 3번 4번 묶어주세요. 보수적 예측, 보수적 예측입니다. 체크. 보수적입니다. 수익은 어떻게? 낮게. 비용 어떻게? 높게. 됐죠? 부의 극대화를 하면은 보수적 예측 방법은 부의 극대화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다. 부의 극대화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보수적 예측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험을 잘 따내하지 않는 거예요. 부의 극대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즘에 농담상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포모 들어봤어요? 포모? 이거 들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 포모. Fear of missing out. 놓쳐버린 거에 대한 두려움. 이거 포모 현상이라 그래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갔는데 나만 왜 못 샀을까? 주식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저만큼 날아갔는데 그때 내가 왜 못 샀을까? 맞죠? 이거 왜 못 산 거야? 보수적 예측 방법. 야, 그게 가상화폐, 그게 진짜도 아닌데 그거 왜 사? 했던 분들 지금 어떻게 돼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죠. 맞죠? 야, 강남의 부동산이 그만큼 오를까? 후회하고 있죠. 아시겠죠? 보수적 예측 방법마다 부의 극대화를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떠날 때 확실하게 분석해서 위험을 한 번은 떠날 줄 알아야 부의 극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지를 때 질러라. 아시겠죠? 자, 투입 요소인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산출 결과인 수익성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흡수 분석은 뭐예요? 팔리, 겠니. 그렇지. 팔리, 겠니. 됐죠? 흡수 분석은 매매, 임대, 분양될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 과거의 추세 파악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감도 분석은 꼬집는 거. 됐죠? 알고 계시죠? 이거 두 개 분석해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투자론 절반 넘어왔고요.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 이론과 우리 투자론의 마지막에 뭐가 있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이제 포트폴리오 기법 나왔어요. 기법은 우리 잘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익가요? 손익가. 할인연금 수지법에 순내지, 어순수, 대부, 부채총량. 맞죠? 노래 익숙하게 불러드릴게요. 손익가요 손익가 할인현금 수지법의 순내지 어순수 대부 부채총령 6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누구든지 풀어요 개론 송도윤 짠짠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 노래 부르면서 기법 사실은 투자론은 기법이 좀 꽃이에요. 아시죠? 거기서 계산 문제 많이 나오고
헷갈리는 내용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노래 부르면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오프라인 들으신 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저와 함께 3시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3시부터 포트폴리오 이론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진도가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 이론 잘 준비해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